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솔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올해 초 지역 언론에 보도된 세종 미래고의 취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 미래고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은 세종시청과 세종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거쳐 공업 일반 기계 9급에 합격했습니다. 세종 미래고의 경우는 2018년부터 매년 2~3명씩 공무원을 배출해 왔으며 학과 재구조화는 물론 23년부터 세종 미래고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24년 신입생 모집에서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정원 미달의 악순환을 끊고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미래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성화고의 근본적인 차별화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화고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나아가 세종시의 10대와 20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구 정책의 대안으로도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충청권은 지역 인재 채용을 공동 번역하여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힌 반면 세종시의 경우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데도 공공기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인재 유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역인재 양성과 연계해 세종시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만 지역인재 유출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교육청과 시청 차원의 출구 전략은 미미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36.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5에서 19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만 통계 작성 시 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줄여 측정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계적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등 관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진로를 설계하고 정치행정 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려면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 청년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세종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지역 인재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전문 비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취업률 및 신입생 모집이 부진한 특성화 학과를 선정해 전문 비서 양성학과로 개편해 주십시오. 먼저 세종시청에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몇 곳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 중 세종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과 연계한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우리 시 구직자들이 지역 인재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세종시 교육청 차원에서 관내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비서 인력 등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렬 또는 직종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와 연계해서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세종시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계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취업 방안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등과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얼마 전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이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인재가, 우리의 아이들이 장차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등 새로운 이전 기관에서 지역 인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이전 시 어느 정도의 근무 인원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동반 이전하게 되는 관계기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규모와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이전 규모 역시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에 따른 세종시 여건의 변화로 우리 시 청년들의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인재 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반 산업이 탄탄하지 못하여 창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민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 즉 국가행정기관, 법원,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를 일정한 비율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자 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 단일 권역으로 설정된 충청권의 특성은 기존의 전략을 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해 관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2%로 이 중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3%에 그쳤습니다. 즉 정원 12명 중 4명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교육청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명 늘어난 5명이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인재가 제도적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취업자 수가 평균 6명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도는 취업 불안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내 직업계고 출신 채용 비율이 1%도 되지 않자 특단의 대책으로 전북교육청이 5% 이내의 직업계고 출신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법에 해당하는 특례를 반영해야 하는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의 의지 없이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을 떠나야 하는 우리 시 청년들의 지역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 조례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업계고와 지방대학 교육 과정을 구분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우선 채용을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사항으로 20여 명의 관계기관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가능하도록 유도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 매칭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관내 직업계고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해당 직렬 또는 직종과 관련된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 인턴, 연계, 실습, 훈련 등을 돕는 체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악화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대로 전남도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도 무려 133명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그 비결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취업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중 일부 학생을 선발해서 유럽 선진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파격적인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취업 시장에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로 전환에 대한 노력과 함께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는 물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교육부가 전국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학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35개교로 협학형 특성화고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남과 대전의 경우 각각 소프트웨어와 방위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특성화고 차별화 전략으로 선도 모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협약형 특성화고의 미래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장기 대응 방안 또는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와 교육발전 특구 등 국가 지원 체계에 연계한 지산학 협력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종시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세종 라이즈 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안에 라이즈 센터가 신설되고 있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과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었던 라이즈 운영센터 운영비 등 1억 5천만 원이 올해 연말까지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세종 라이즈 센터가 제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센터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우려됩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안에 세종 라이즈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이즈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라이즈 사업 발굴과 운영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사업이 미진하거나 미미할 경우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세종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설립과 인력 확충뿐 아니라 사업 연계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기반해서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종 테크노파크가 라이즈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세종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전략 사업과는 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 혁신 산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라이즈 센터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 대학 졸업자 중 대학 소재지에 근무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인 35.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5.1%에 그쳤습니다. 뜬구름 잡기식의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세종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놓았지만 미래 세종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세종시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시의 강점을 지역적 특색이자 차별화 요소로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의 해답이 바로 우리시가 지향하고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행정 수도 세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된다면 정치행정 수도로 향하는 여정에 세종의 미래 세대가 해야 할 역할들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욕심낼 만한 미래 산업에만 매몰되는 것은 장차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여서 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과 제도적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환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신일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시의 지역인재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주심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대한 우리 지역 졸업자의 취업 및 일자리 현황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로서 중앙고초에 취업된 그 학생들 현황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지역 인재가 취업된 인원은 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일자리 수는 현재 예측할 수는 없으나 금년의 경우 우리 지역 21개 기관을 포함한 충청권 53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2,722명의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 교육청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부터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논의해왔고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와 교육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산학,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운영을 중심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인턴십과 연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서 직업계고 졸업생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성과가 나도록 교육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이전 설치에 따른 근무 인원 및 관계기관의 규모와 예상되는 청년 취업 가능 일자리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동 S1 생활권의 19만 평 규모로 31년 완경을 목표로 하고 있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정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도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2031년에 방곡동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이전 인력 규모는 약 6,500명입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의 구체적인 청사 면적 등 건립 규모는 관계부처인 법원 행정처와 행복청 등이 협의하여 향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 처리 사건 수는 관할 인구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세종지방법원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전체 관할 인구의 약 20%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종지방법원에 설치 필요한 재판부를 추산하면 약 11개이며 근무 인원은 약 1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된 이에 대응하여 세종지방검찰청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에 창출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당 기관들이 설치되었을 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 입법, 행정, 전산, 통계 분야 등에서 근무하게 될 국회 사무처 및
국회 도서관 사서, 입법조사원, 경호 및 보안요원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방법원의 경우도 법원 사무직이나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 경위 분야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 등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전세정연구원 등을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 테크노파크 안에 세종 라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와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중앙 라이센터 및 대학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시도별 라이센터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인 신설에 보수적인 중앙정부 정책 기조, 또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시 공공기관 중 역량평가를 통해서 라이센터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평가를 위해 라이즈 체계 수립 연구 용역 과제 중 하나로서 라이즈 센터 선정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선정 평가에 총 3개 공공기관이 지원하였고 종합 평가한 결과 기관의 규모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역량 평가에서 세종 테크노파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 용역 완료 보고서와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세종 테크노파크를 라이즈 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광역단체의 40%인 7개 시도가 테크노파크를 지역 라이즈 센터로 지정하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한 곳이 3곳, 또 뭐 정책연구원을 지정한 곳이 5곳, 과학진흥원을 지정한 곳이 2곳 정도 되겠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산학협력 경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라이즈 센터를 운영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10월 중 시에 사무관 1명을 또 파견할 예정이고 아울러 지산학연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질 또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라이즈 센터가 사업 성과에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라이즈 센터 지정 기간을 5년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전반기 2년 경과 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후반기 3년간 운영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종 테크노파크가 전반기 2년 동안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달 29일 세종 라이즈 센터 개소식과 함께 지산학연이 함께하는 라이즈 정책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 특구 청사진 발전 방향 및 자족경제도시 성장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과제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 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여 신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청 주관 사업은 전체 9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를 교육청이 수관하게 되겠고요. 우리 시는 유니버시티 공동 캠퍼스 기반 교육 정주 플랫폼 구축, 지역 정주형 혁신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세종 미래 전략 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매년 3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 교부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는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및 직업교육 분야를 또 교육청은 돌봄부터 유초중 등 분야를 주관하여 각 기관에서 역할을 나누어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춘 자족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교육발전 특구와 함께 곧 선정되게 되는 기회발전 특구 또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전략적으로 양성한 지역 인재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협력체가 금년 5월에
출범하였고 이걸 잘 운영해서 인턴십 활성화, 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지산학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운영을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지역 정주영 인지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간 취업 연계 약정 체결, 산학 연계 실무 교육 강화 등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시 교육청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신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있는 현황과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채용하는 2024년 국가직 채용은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부, 관세청 등에서 일반 행정, 회계, 세무직렬로 160명, 공업, 농업, 환경, 보건 등 10개 직렬에서 9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방직의 경우 23년도 기준 세종시청에서 공업 1명, 보건 1명을,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공업 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채용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 그리고 고졸 취업을 위해 매년 학교별 취업 역량 강화 사업 및 채용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업계고 3교에서는 국가직, 지방직 및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방과후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세종미래고는 세종시청 1명, 세종시 교육청 공업 1명, 세종장영실구는 세종시청 보건 1명, 세종여구는 세종시설관리공단 1명,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1명, NH농협은행 1명으로 총 6명이 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따라 직업계고의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학교 취업 담당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 및 학생 맞춤형 면접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학교별로 공무원 준비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취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업계고의 최근 취업률 상황을 보면 22년도 47.2%, 23년도 58.9%로 전국 대비 4위이며 세종시의 지역 산업 기반 여건과 전국 직업계고 취업 현황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 계열 취업 현황은 타시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 계열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직업계고 학생의 전공과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관내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고졸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채용 인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졸업생과 재학생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취업 담당 교사들의 공공기관 취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등을 지원하여 공공기관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중장기 대응 방안 차별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운영되는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의 목적은 우리 지역 산업과 학교 교육과정이 연계하여 특성화고 학생을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관내 특성화고의 취업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켜 정부 주도 협약형 특성화고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올 6월 안신일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깊은 애정으로 시작된 세종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세종형 취업 모델 방안 포럼의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직업교육의 중장기 대응 방안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교육발전 특구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형 교육발전 특구는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도시 세종이라는 비전과 생애주기 교육 거버넌스와 지역 맞춤형 동반 혁신으로 신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연계형 늘봄 체제 구축으로 생애 단계별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늘봄 체제 구축,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온 세종 유보 통합 추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하여 세종교육의 공공성과 시민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체제 혁신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고 등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세종 학생 시민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과 지산학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 운영하여 교육과정 선택권 및 진로 맞춤 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경쟁력을 갖춘 자족 경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세종시청과의 협력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 경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역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영, 유아, 초등학생의 포용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늘봄 체제 구축과 온 세종 유보 통합 추진 과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청년의 지역 정주율 제고를 위해 지산학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더 보다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귀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유념해서 직업계고 운영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신일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